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먼저 구해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A값으로 비교해줘도 되잖아. 그치? 자,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해버립시다. 첫 번째 방법을 해보자. 먼저 어떻게 10명을 나열하는 거야. 어떻게 나열하는 거야? 원순열로 나열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자? 지금 이 10-1 팩토리얼이라고 한 거는 일단 A, B, C, D의 거점수 앉은 상황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전부 다 일치합니다 라고 본 게 저거다, 그치? 근데 실제로는 분명히 두 가지 경우는 일치하지 않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다시 두 가지는 달라요 라고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럼 분명히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9팩토리얼 곱하기 2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랑 비교 한번 해보자. 10팩토리얼 곱하기 A로 계산을 하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10을 다시 곱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10을 다시 나눠버리자. 그러면은 10팩 곱하기 5분의 1이 되냐. 따라서 A 값은 5분의 1이겠다. 그치? 답은 1번. 뭔지 알겠어?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일단 전에 어떻게 풀어줬었지? 일단 기준을 앉혀봐. A를 앉히는 방법 자체가 몇 개 있어. A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을 앉히는 방법이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준을 먼저 앉혀준 다음에 나머지 9명을 직선열로 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고.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8번으로 가볼까? 108번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아, 뭐야? 그때 n번 이하로 들어 올려가지고 4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드는데 그때 n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깃발을 뭐 한 번 이상 올려야 하고 두 깃발을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빨간색 깃발 하나 딱 드는 거. 그럼 신호 하나 더 그치? 노란색 깃발 하나 드는 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번 깃발을 들어 올리면 신호를 몇 개? 두 개 만들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깃발을 두 번 들어 올린다 치자. 그럼 첫 번째 빨간 거 올릴래? 노란 거 올릴래? 두 번째도 빨간색 올릴래? 노란색 올릴래? 총 몇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빨빨, 노빨, 빨노, 노노.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들어 올릴 때마다 만약에 한 번 들어 올리게 되면은 2의 1승계의 신호를 만들 수 있고 두 번 들어 올리게 되면은 2의 2승계의 신호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n번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2의 n승계의 신호를 만들 수 있겠지. 그게 어떻게 되시오? 400개 이상이 만들어지도록 하시오. 요거 찾는 거잖아. n의 거듭 제곱이 400을 처음 넘어가는 순간은 언제지? 2의 몇 승? 9승. 8승이 얼마야? 256이지? 그렇지? 그래서 9승이 512. 그래가지고 n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 9 이상 들어 올려야지. 맞지? 8번 들어 올려가지고는 몇 개? 256개의 신호밖에 못 만들잖아. 그래서 최소 9번은 들어 올려야지. 그래서 답은 9개. n은 9개. 오케이? 답은 8이었던 것 같아요. 8이라고? 4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든다고? 여기서 합하는 거 아니에요?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400개 이상의 아, 그러네. 다 합하는 걸로 가야 돼. 그러네. 충분한데? 그러면 뭐야? 분비술에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렇지? 오, 땡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했다 치자, 맞네. 2-1분의 첫 항이 2, 공비가 2,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겠지. 그게 400 이상이야. 그러면은 2의 n 플러스 1승이 402보다 커진 거겠지. 그래서 n은 8 맞네. n분 이하구나. 자, 그럼 113번 가도 될까? 자, 113번 가봅시다.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 23, 693과 같이 3 또는 6 또는 369 게임이네. 그런 수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한 번 치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에서 박수를 모두 몇 번 치는지 구해보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3이 들어가는 경우, 6이 들어가는 경우, 9가 들어가는 경우를 모두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되겠지? 만약에 그냥 계산한다 치면 그럼 3이 포함되는 경우, 6이 포함되는 경우, 9가 포함되는 경우 각각 경우의 수를 다 찾아줄 거야. 맞나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중복되는 녀석이 있을 거야. 어떤 거 있겠지?
3과 6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서 와요. 6과 9를 포함하는 경우, 또 3과 9를 포함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렇지? 중복되는 것만 빼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너무 많이 뺐지. 그래서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될 거야. 어떤 걸 더해줘야 될 거야? 3과 6과 9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이게 뭘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집합으로 가고 있는 거겠지. 결국 3을 포함하는 경우, 6을 포함하는 경우, 9를 포함하는 경우는 분명히 중복된 게 있으니까 요 녀석들 한 번 빼주고 나면 다시 이거 더해주는 걸로 했었지. 집합할 때 배웠었지. 그걸로 들어간 거잖아.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되지만 너무 계산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가버리자? 6번으로 가버릴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전체의 게임의 수에서, 전체 수에서 그 중에서 뭘 빼버리자 그냥? 3도 없고 6도 없고 9도 없는 경우를 빼버리자. 그러면 박수를 치겠지. 그 외에 마치 3이나 6이나 9가 최소 하나씩은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전체 수 자체는 몇 개예요? 999개다. 그치? 그럼 그 999개에서 뭐를 3도 없고 6도 없고 9도 없는 녀석을 찾아봐. 그러면 어떤 수로 이루어져 있겠니? 1과 2와 3 없고 4와 5와 6 없고 7과 8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들이. 맞지?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한 자리의 수 몇 개 있어? 6개요. 그 다음에 두 자리의 수 몇 개 있어? 36개요. 그 다음에 세 자리의 수 몇 개 있어? 666 곱하니까 얼마야? 너? 무슨 소리야? 뭐라고? 아 0. 그러네. 0도 있네. 아이씨. 자 다시 한 자리의 수 몇 개 있을까? 일단 6개 있을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자리의 수는 몇 개 있을까? 6 곱하기 7. 그렇지. 42개가 있겠네. 그 다음에 세 자리의 수는 6 곱하기 7 곱하기 7 있겠다. 그렇지? 그럼 6, 7, 42에다가 7을 곱해버리면 얼마지? 290 얼마? 4. 294다. 그렇지? 294를 빼버리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6번을 들어가는 게 훨씬 간단하겠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승규 혹시 여기서 113번까지 말고 질문했던 거 말고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번호 얘기해줘. 풀이할 때. 자 117번 일단 쭉 갑시다. 함수의 개수 내가 분명히 오늘 조합 배운다 했지. 조합 배우고 나서 정리 한번 할 거야. 일단은 그냥 한번 풀어보자. 117번. X라고 하는 녀석은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Y라고 하는 녀석은 2, 4, 6, 8, 10 5개는 원소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가 봐. 그때 2는 2가 아니도록 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함수는 1, 2, 3에서 2, 4, 6, 8, 10이야. 그러면 일단 제한 조건에 있는 2부터 먼저 보내버릴까? 자, 2는 몇 개로 갈 수 있겠지? 2 말고 4개 아무 데나 갈 수 있을 거야. 맞죠?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 1은 1대1이 아니니까 얘가 간 대로 가도 상관없다. 그치?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가 그냥 전부 다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 5. 얘도 5. 이거 전부 다 곱해버리면 얼마야? 100가지가 있겠네. 3번. 뭔지 알겠죠? 오케이? 이게 1대1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처럼 1대1로 들어가면 제한 조건이 몇 개가 좀 더 걸리겠겠지. 아 목이 왜 이러냐? 아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맞다 살이 들려서 그런 것 같은데. 자 x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중에서 2는 2가 아니고 4도 4가 아니야. 그런 1대1 대형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1대1이면서 동시에 2는 2로 가면 안 되고 4는 4로 가면 안 돼. 그치? 자 그럼 얘를 1, 2, 3, 4, 5에서 1, 2, 3, 4, 5를 간다고 쳐보자. 자 2가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몇 개가 있어? 2 말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일단 4개가 있다 치자. 그럼 얘가 4개 중에 한 군데로 갔어요. 자 그럼 또 제한 조건이 있는 게 누가 있어? 4가 있다 그렇지. 근데 4는 2가 만약에 4를 향해 갔다면 4는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지. 근데 2가 3을 갔다면 4는 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 4도 못 가니까 3개밖에 없다 그렇지. 2가 어디를 갔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분명히 달라져. 그럼 이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주지? 수형도를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가자? 6번으로 진행을 해버려도 되고. 자 어떻게? 전체의 1대1 함수의 개수 중에서 오케이? 전체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이 있나? 1대1 대응의 개수에서 뭘 빼버리자? F2가 2인 놈을 빼버리자. 그리고
또 뭘 빼버리자? F4가 4인 놈도 빼버리자. 맞죠? 그러면 그 중에 중복된 게 또 있겠지. 뭐가 중복돼 있을까? F2는 인데 F4가 4인 놈이요. 그게 중복해서 빠져버렸으니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자. 그렇지? 너무 많이 빠져버렸으니.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전체 1대1 대응의 개수 자체는 몇 개야? 5, 4, 3, 1. 그래서 120까지 있을 거야. 500. 맞죠? 거기에서 뺍시다. 2는 2를 향해 가는 1대1 대응의 개수. 그럼 얘는 몇 개가 있겠지? 2는 2를 향해 갔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 몇 개? 얘는 4개, 3개, 2개, 1개. 4팩까지 있겠다. 그렇지? 24가지. 그 다음에 얘도 역시 24가지. 근데 너무 많이 뺐어. 아까 말했듯이 2는 2로 가고 4는 4로 가는 1대1 대응. 몇 개 있지? 6개. 3팩까지 있겠다. 6개를 다시 더해버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겠죠. 맞냐? 그럼 120에서 뭘 빼? 48을 빼고 6을 더하자. 120에서 42를 빼는 거니까 얼마 나오냐? 78. 78? 오케이. 78가지 병원의 수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5번 하는데 115번 하러 다시 돌아가자. 자, 115번. X라고 하는 집합은 A, B, C, D 4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Y는 P, Q, R 3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A는 P이고 이번엔 좀 바뀌었다. 그렇지? B는 R이래. 방금 문제에 우리가 푼 것처럼 아니고 아니다 이런 식의 문제보다 이고 이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의 문제가 훨씬 쉬워요. 자, A가 어디를 향하면 돼? P를 가면 돼. 얘는 그냥. 그리고 B는 어디를 가면 돼? R을 향해 가면 된다고. 그럼 C와 D는 니네들 마음대로 가세요. C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그냥 함수니까 3개. 얘도 3개. 따라서 답은 9개. 2번으로 나오게 되었지. 그렇지? 이거 115번 맞지? 125번 질문 아니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124번으로 가봅시다. 124번. 6개의 숫자가 있어요. 1, 2개, 2, 3개, 3, 1개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 6개를 가지고 4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찾으세요.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3의 배수입니다, 아닙니다는 어떻게 판단하지? 그렇지. 모든 숫자들이 합이 이제 어떻게 되는데 3의 배수가 되면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적당하게 이제 제일 작은 수부터 어떻게 보자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4개를 뽑아 볼 거야. 1, 1, 2, 2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다음으로 큰 수 중에 3의 배수 뭐 있을까? 1, 1, 2, 3. 어? 1, 3개가 아닌데? 이렇게 3. 그렇지. 2, 2, 2, 3. 또 이거 말고 없어? 이거밖에 없어? 잠시만. 1, 없네. 2, 3, 3. 없잖아. 없죠? 그쵸?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야, 이거 제일 작게 4개 합해봐. 얼마야? 6이지. 제일 크게 4개 합해봐. 얼마야? 9. 6과 9 사이에 3의 배수가 있겠냐? 없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 2개가 끝이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 4팩 나누기 2팩, 2팩. 답은 6개. 답이 아니라 얘는 4팩 나누기 3팩 몇 개? 4개. 2개 더 할 거니까 답은 10개. 오케이? 그 다음에 128번으로 가고 133번 한 다음에 입체도형 색칠하는 걸로 들어갈게. 128번. A, B, C, D, E, F 6개의 문자가 있어요.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A는 E보다 앞에 오고요. B는 D보다 앞에 오세요. 자, 이거 지난번에 푼 것 같은데 일단 A와 E는 어떻게 돼서 배열 순서가 고정됐다. 그렇지? 맞지? 그리고 누구 B와 D는 어떻게 되었어요? 역시 순서가 고정되었어요. 배열 순서가 고정된 것들끼리는 그냥 같은 문자 취급을 해주고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언급 없는 문자가 뭐 있냐? C 있고 F 있다. 그렇지? 그럼 문자 몇 개로 보여? 총 6개로 보이지? 근데 분명히 빨간색 2개 똑같고 파란색 2개 똑같으니까 2팩으로 계산해버리면 끝나겠다. 그렇지? 이거 계산해주면 6, 5, 4, 3, 2, 1 나누기 4니까 약분을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죠? 180이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182번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그러면 이렇게 같게 했다. 그렇게 해서 배열을 만약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C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F에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어떤 문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A가 E보다 앞에 오라 했으니 빨간색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와 D, B가 D보다 앞에 오라고 했으니 파란색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여기.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순서가 고정된 것들끼리는 그냥 같은 문자 취급을 해버리세요 라는 얘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133번 하고 일체도 영문 마무리하자. 자, 133번 요거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제 평면에서 최단거리 문제 어떻게 썼지? 장애물 없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요런 형태의 길을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지? 6팩 나누기 4팩 6팩 말고. 그게 왜 나왔지? 가로로 4개, 세로로 2개를 나열하시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A에서 B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가로 방향으로 몇 개? 4번을 가야 되고, 요 방향, 세로 방향으로 3번을 가야 되고, 높이, 위쪽 방향으로 4번을 가야 돼. 맞냐? 요거 배열하는 거니까 총 몇 개야? 11개. 11 팩토리얼인데 그 중에 똑같은 게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지 3개, 저기에서 또 4개. 이거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11, 19, 8, 7, 6, 5 4팩이랑 약분됐다 치고, 그리고 밑에 또 4, 3, 2, 1, 3, 2, 1 요거 약분하는 걸로 들어간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지? 3을 한 방에 날릴까? 4, 2를 한 방에 날리고 3을 날려버리면 남는 거 이제 얼마야? 110에다가 곱하기 얘네 3개 곱해봐. 얼마지? 105냐? 맞지? 105지. 그럼 이거 이제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11,550. 빠른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대강 한번 숙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쉽다, 그치? 그 확통이 우리가 이제 주 1회로 하는 이유가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에 했던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확통이 너희 일주일에 몇 시간 배워? 학교에서? 2시간이요. 2시간이나 배워? 좀 많네. 미적은? 미적이 6번. 어? 6번? 그리고 확통 단위 자체가 되게 낮아가지고 똑같은 100점을 받았다고 쳤을 때 미적보다 점수가 낮은 100점이야. 똑같은 100점을 받았다. 똑같이 1등을 했다 쳐도 만약에 미적을 1등하고 확통을 50등 한 거랑 미적을 50등 하고 확통을 1등 한 거랑 차이가 난단 말이야. 학교에서도 확통 자체를 중요도를 낮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확통 자체가 초반 부분 특히나 좀 더 쉽기도 하고 수능에서도 비중이 생각보다 낮아. 미적이나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뭐 주 1회로 하는 건데 아마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할 거야. 2학기 때, 아니 기말 때 치는 거는 또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 통계 파트 들어가거나 하면. 뭐 근데 결국에는 확통이라는 단원이라 해야 되나? 과목 자체가 좀 간단해가지고 뭐 부담 크게 안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가끔씩 이제 전에 방학 때 수업할 때도 그 말 했는데 입체도형 색칠하는 거. 승기 혹시 질문 더 있어? 없어요? 자, 입체도형 색칠하는 거를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학교가 어렵게 낸다 하는 학교에서 좀 입체도형 색칠하는 거를 서술형으로 내더라고. 정이십각형, 뭐래, 정이십면체 색칠하는 방법의 수, 뭐 이런 거를 소형교과로 내더라고. 그래서 한번 전에 집중을 해가지고 알려줬었는데 용호 씨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랬어요. 당당해 아주 그냥. 그 전기. 뭘 전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 지난번에 내가 요 196인가 197번 쪽에다가 내가 문제 하나 써두라고 하면서 이거 한번 풀어볼래? 라고 했는데 요거 답 얼마로 나왔어? 30? 얘가 답을 골라주면은 얼마냐면 4분의 5팩. 그래서 120을 4분의 30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맞죠? 오케이? 이게 답이거든. 이게 사실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데 일단은 공식처럼 만들지 말고 너희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한 2가지 방법을 알려줄 거야. 첫 번째는 내가 196번과 몇 번을 가지고 예를 들었었냐면, 없네. 예를 들었나 보네. 196번은 내가, 자,
밑바닥 면에다가 내가 칠할 거예요. 기준을 먼저 칠할 거예요.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이죠? 5개. 5개예요. 5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진행을 했어. 근데 너의 원탁의 경우에 어떻게 했었니? 자, 만약에 네 자리가 있다 치자. 기준을 앉혀보자. 기준 A를 앉혀보자 라고 했지. 그럼 이거랑 똑같이 하게 되면 얘는 자, 빨간색을 한번 칠해보자 라고 원래 풀어야 될 거야. 근데 기준 방법이 좀 달라. 왜? 바닥면이 좀 다르거든, 지 혼자. 그래서 얘를 먼저 칠하는 방법에서 사각형에다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칠하는 건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맞지? 왜? 바닥면 혼자 사각형이고 나머지는 삼각형이니까. 근데 얘는 정육면체는 전부 다 똑같지. 그래서 풀이 방법이 얘처럼 푸는 방법이 있고 얘처럼 푸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일단 누구처럼? 얘처럼 한번 풀어볼게. 오케이?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면에다가 어떻게 해봅시다. 색깔을 6개 중 하나를 칠해봅시다. 칠하는 방법의 수는 분명히 6개가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뭐 빨간색을 칠했다 치자. 그러면 바닥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죠? 그렇죠. 모든 상을 사용할 거니까 한 번씩만. 그러면 이제 맞은편입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빨간색의 맞은편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5개 칠하는 경우가 모두 다른 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남은 4개는 원순열로 돌려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반대편 칠하면 5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옆면 돌리는 거 4팩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어? 결국에는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이 정육면체가 어떻게 돼? 칠하는 방법 자체가 위에 빨간색 칠한 거, 노란색 칠한 거, 초록색 칠한 거, 파란색 칠한 거 다 다른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걸 회전시킨다 쳐봐. 6면이 전부 다 똑같지. 어떻게 회전시키든. 그래서 그 회전시킬 수 있는 총 가지수가 몇 개? 6개라서 6으로 나눠줘.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원순열인데 왜 4팩으로 했냐, 내가? 이거 3팩이라 그랬지? 그리고 나누기 얼마?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지? 6 약분해버리고 5 곱하기 6이니까 3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이게 입체도형을 칠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 내가 방학 때는 이렇게 알려줬었어. 자, 그 다음 하나 더. 기억을 떠올려봐, 영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방법처럼 칠해보자. 그림 이상한데? 자, 정육면체를 칠할 거예요. 자, 기준을 칠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는 색깔이 있다고 치고 아무튼 첫 번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떠올려보자. 분명히 어떤 면에 칠하건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그냥 1로 가는 거예요. 자, 빨간색 면을 어디다 칠했다 치자. 그거 회전시키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아무 데나 칠해도 돼. 맞지? 그럼 여기에 빨간색 면을 칠했다면 이제는 바닥면은 빨간색의 맞은편이랑 이렇게 있다, 그치? 그래서 곱하기 얼마? 5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원순열로 돌리는 거니까 2팩.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 알겠어요? 오케이? 결국 결과는 6 약분하면 5 곱하기 3팩, 5 곱하기 3팩이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두 가지 풀 방법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자, 정사면체를 칠하는 방법. 정사면체가 뭔지 알지? 요거지. 얘랑 똑같은데 바닥면이 삼각형인 거. 정삼각형, 정삼각형, 다 정삼각형인 거. 이거 칠하는 방법 한번 찾아볼래? 계산해볼래, 너희들이 지금? 정사면체 칠해보세요. 땡! 하나도 안 아쉽다. 네 개? 2개. 두 개. 답은 2개. 자, 얘가 어떻게 나온 거지? 밑에 걸로 풀까, 위에 걸로 풀까? 뭐 둘 다 풀어볼까? 자, 위의 방식으로 풀어주면 일단 기준을 하나 정해봅시다. 기준면을 정해봅시다. 그 정하는 방법 자체가 4개예요. 맞죠? 4개의 면이 있으니까. 그럼 칠하고 나면은 이제 원순열 돌려버리면 된다, 그치? 그래서 몇 팩? 2팩. 근데 마지막에 4개 전부 다 회전할 수 있으니 답은 2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는 밑에 방식으로 풀어주면 일단 제일 먼저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칠한다고 치자. 어디에 칠하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빨간색을 칠하는 방법은 하나를 칠했다 치자. 그럼 나머지 돌립시다. 어떻게 하죠? 2팩. 그래서 답은 그냥 2.
라고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정팔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를 고르시오. 정팔면체 칠하는 방법의 수 찾아봐. 그림은 내가 안 그려줄게. 정팔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생겼지? 그 약간 다이아몬드 좀 생긴 거 아니에요? 맞아.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이거 아니야? 다이아몬드. 자, 힌트는 요게 정팔면체지. 요거지. 그치? 저 피라미드 모양 두 개 합친 거. 네. 자, 칠해보자. 그림 그려줄게. 입체동이랑 친해지세요. 너희들 기백 해야 되잖아. 이제 곧 이번 여름에 할 거 아니야. 진짜요? 전원생반은 이번 여름에 한다던데. 기획이요. 기하고. 아, 그 등록그림. 전원생반은 하려고 하던데 나는 모르겠어. 고민 중이야. 너네가 따라올 수 있을까? 따라하든 말든 해요. 할까 싶다 아무래도 나도. 욕심이 생기잖아. 야, L반 하는데 A반도 해야지. 아주 잘 그렸다. 자, 아무튼 한번 칠해봐. 이게 입체도형이 머릿속에 안 그려져서 못 풀어내거든. 영시 풀어볼까? 너무 적지 않냐? 잠깐만, 답이 얼마지? 너무 적은데? 1260까지가 나오는데? 자,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거야. 자, 봐봐. 일단 여덟 면이 다 똑같지. 그거를 처음에 이제 푸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차이는 결국 처음에 8로 시작을 해서 8로 다시 나누느냐, 그냥 처음부터 1로 가느냐의 차이다, 그렇지? 맞지? 그거는 이제 생각할게. 일단 뭐가 어찌 됐건 윗면에 빨간 면을 칠했다 치자. 자, 빨간 면을 칠했어. 그럼 얘도 사실 바닥면이 있어. 오케이? 윗면이 있으면 바닥면이 있다고. 바닥면 반대편 칠해줘야지. 반대편 칠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7가지가 돼요. 그래서 반대편을 칠해보자. 만약에 내가 여기를 내가 기준으로 잡았어. 그 칠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하나 정해졌고, 요면이지, 요면. 이게 반대편 바닥면이야. 요거. 그래서 얘를 칠하는 방법 자체가 몇 개? 7개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윗면 아래면 이제 칠했어. 자, 그때 이제 옆면을 돌려야 된다, 그치? 근데 옆면들을 잘 봐봐. 분명히 역삼각형 모양이 있고 정삼각형 모양이 있어. 그래서 윗면에 붙어있는 이 역삼각형 모양, 요런 거, 요런 놈들이 몇 개 있지? 윗면이 삼각형이니까 1개, 2개, 3개 있겠지. 얘네들은 회전시키면 일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돌리는 거지? 윗면에 붙어있는 이런 면들, 요런 면들, 저쪽에 붙어있는 이런 면들은 3팩인데 원순열이라서 3으로 다시 나눠야 될 거야. 또는 그냥 2팩으로 들어가던가. 근데 그 정삼각형 모양, 요렇게 생긴 면도 옆면 중에 하나지. 근데 그것도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노란색을 칠했으면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라는 이름이 있지. 회전시켜봤자 일치하지 못하지.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직순열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8 약분해버리고 요거 약분하면서 2 나오면 12 곱하기 7. 아까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한 거야? 아까 내가 1260을 하지 않았냐? 되게 작은데? 아무튼 12에다가 7을 곱하니까 얼마지? 8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공식화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을 한번 잘 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얘를 가지고 봤을 때 분명히 분자에 4 하나만 있으면은 6팩 나누기 6 곱하기 4라고 하면 된다 그랬지? 분자에 4를 곱했으니 분모에도 4를 곱할 거야 라고 만들면 돼. 쟤도 한번 보자. 약분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봐. 얘는 분명히 이 3팩을 좀 뭔가 이상하다 야. 8, 7, 8팩에다가 8팩 나누기 8 곱하기 3 뭐가 빠졌는데? 6, 5 5가 어디 갔지? 5, 4가 어디 갔지? 아 그거 안 했다. 아닌데? 그치 그거 안 했다. 미안해. 이거 그냥 경우의 수가 아니라 처음에 일단 8가지 칠하고 일단 7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지. 그냥 윗면에 그 3개 칠하는 거 원소별로 돌리기는 돌리지. 3팩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돌리긴 돌리지. 근데 일단 뭘 칠할지 색깔 선택 안 했잖아. 안 하고 그냥 돌리기만 했잖아. 그럼 색깔 선택해줘야 되지. 색깔 몇 개 남았어? 윗면 하나 아래면 하나 칠했으니 6개 남았다 그렇지? 8개 중에 6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3개를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칠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자, 6개를 어떻게 하세요? 3개를 골라봅시다. 어떻게? 순서 있게 뽑자. 순서 있게 뽑는데 근데 사실 그건 어때? 원순열이다 보니까 3으로 나눠야지.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남은 3개 마지막에 배열할 거예요. 라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계산했지. 그러면 이거 계산 다시 해봐. 친구들이 좀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8, 7, 요거는 6, 5, 4, 얘는 3팩 나누기 8 곱하기 3이다 그렇지? 그래서 약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위에 거 계산해주면 아마 1260 나올 거야. 알았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얘도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얘도 어떻게 돼? 8팩이지 분명히. 8, 7, 6, 5, 4, 3, 2, 1 다 있지? 분모에 뭐가 있어? 8과 3이 있지? 두 개 공통점 알겠어? 쟤도 하나만 더 해보자. 얘는 어떻게 돼? 분자에 3이 있었으면 좋겠고 분모에도 3이 있었으면 좋겠지? 얘는 뭐가 돼요? 4팩 나누기 4 곱하기 3이요. 자, 얘랑 정육면체에서의 얘랑 정팔면체에서의 얘를 공통점을 찾아봐. 4면체니까 4팩, 6면체니까 6팩, 8면체니까 8팩이지. 자, 그러면 분명히 누구? 정 n면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겠다? 위에 n팩이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 분모를 봐봐. 4팩은 4로, 6팩은 6으로, 8팩은 8로 나누세요. 얘는 n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붙어있는 게, 분모에 붙어있는 게 3, 4, 3인데 그 3, 4, 3은 뭘까? 그렇지. 다각형의 모양. 얘는 분명히 삼각형이니까 3이고 사각형이라서 4고 삼각형이라서 3이야. 그래서 정육면체에서 한 면의 모양이 한 면이 어떤 모양? M 각형이라고 한다면 M으로 나눠주세요. 물론 그 정 N각형, M각형은 삼각형 아니면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 놓은 게 있어요. 오케이? 정 20면체는 20 팩토리얼 나누기 20 곱하기 정 20면체는 한 면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정 12면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요거 입체도형 칠하는 방법 잘 정리해놔. 가끔씩 나오더라. 가끔씩. 서술형 시험에서는 못 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보통 낸다고 하면은 수행평가로 이제 뭘 증명해 보시오 이런 거 내는 학교들 있잖아. 그런 학교들에서는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그 정 12면체는 실제로 나온 적도 몇 번 있었고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둬요. 이거 정리해놓고 오늘 진도 또 한번 하러 가보자. 됐음? 해도 될까? 자, 이제 조합하러 갑시다. 내가 제일 첫 시간에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 설명을 하면서 순열과 조합은 반드시 너희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조합의 정의를 설명을 했었는데,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지? 순서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러면 순열의 정의는 뭐였지? 순서 이씨. 그러니까 순서 있게 뭐 동시에, 아니 동시 말고, 동시가 왜 나오냐 너 자꾸. 동시는 없어 순열에. 이렇게 나가라. 그렇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몇 개 중에 몇 개? n개 중에 r개. 알았지? n개 중에 r개. 자, 근데 그 n개도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떻게 합시다? 순열 서로 다른 몇 개?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이제 정의 자체가 어떤 문제집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순서 있게 뽑을 거예요. 또는 n개 중에 r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라고도 얘기하지만, 나는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알았으면 해서 그냥 선택하는 거야. 누구도? 조합도 역시 마찬가지. 조합도 어떻게 되죠? 분명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놈이야.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야? 순서가 있느냐 또는 순서를 고려할 거냐, 순서가 없느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거냐라는 차이지. 맞지? 그렇게 설명을 했었을 거야. 그리고 기호로는 분명히 순열은 어떻게 쓴다고? NPR로 쓴다고 했고, 조합은 NCR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순열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일단 R개를 몇 개, 4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그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순열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조합에다가 어떻게? 뭘 곱해? 조합에다가 순서 고열하는 나열하는 방법, 배열하는 가지수를 곱해줬을 때 뭐가 만들어지겠다? 순열이 만들어질 거야. 맞지? 그래서 조합의 경우의 수가 NCR이고 순열의 경우의 수가 NPR이지. 분명히 NPR이라고 하는 놈은 NCR 조합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돼. 그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개야? R 팩토리얼 개겠다. 그치? 그러면 얘를 NCR을 구하기 위한 공식으로 바꿔봐. 어떻게 되지? R 팩 분의 NPR이 되겠지. 그게 바로 조합의 계산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 순열 어떻게 계산하라고 배웠죠? 순열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를 곱하는 거예요? r개를 곱하는 거예요. 또는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예요 라고 순열을 배웠지. 맞지? 실제 계산하는 방법. 5p3은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는 방법. 5, 4, 3. 맞지? 그럼 거기에서 나누기 몇 팩? r팩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순열의 실제 계산 방법이었다면, 위에 게 조합의 실제 계산식이 되는 거죠.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5C3 계산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5, 4, 3 나누기 3, 2, 1 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기억나냐? 자,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순열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 더 있었지. 기억나나? 그게 뭐였지? 순열 자체가 뭐였지? n 팩 나누기 n 마이너스 r 팩이었지. 맞죠? 거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야? r 팩분의 1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버리자? r 팩 곱하기 n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이에요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조합의 두 번째 계산 방법. 근데 이거는 실제 계산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증명 같은 데 사용된다고 했어. 또는 새로운 공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용이 될 거예요. 알았나요? 실제 계산할 때는 이거 잘 안 써. 오케이? 자, 일단 아무튼 조합의 계산 방법이 2개로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았지? 특히 순열에서는 얘는 진짜 증명할 건 거의 안 써. 근데 조합에서는 너희들이 이걸 좀 자주 보게 될 거야.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뭔가 쫙 계산을 하다 보니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었어. 그럼 얘를 5C의 2로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지?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2개 더 해봐. r과 n-r만 더 해봐. 얼마 나와? n 나오지. 분자 있는 얘가 나오지. 그래서 얘 팩분의 팩이네. 근데 2와 3을 더했더니 5가 나오지. 그럼 얘는 조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위에 거 C, 밑에 거 앞에 있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뭐냐면 자, 곱하기지. 팩토리알도 전부 다 r부터 1까지 전부 다 곱한 거고 얘도 n-r부터 1까지 전부 다 곱한 거지. 그 곱하고 있는 놈들을 순서를 바꿨다 쳐봐. 상관없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보자? n-r의 팩토리알과 r팩을 곱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바꿔봤어. 그랬더니 얘도 역시 팩분의 팩이고 밑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지. 역시 조합이랑 똑같지. 근데 조합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되지? NC의 뭐예요? 앞에 게 N-R이죠. 자, 그러면 분명히 NCR이 뭐였어? 얘였는데 얘가 얘랑 똑같은 거고 얘가 얘야. 그럼 마지막 결론. 얘랑 얘는 어떻죠? 완전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조합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 하나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10C의 9를 계산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저 방법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자, 10부터 9개를 곱해볼까? 10, 9, 8, 7, 6, 5, 4, 3, 2까지 다 곱하고 나서 뭘로 나누겠어? 9팩으로 나누겠지. 9팩이 뭐야? 9, 8, 7, 6, 5, 4, 3, 2, 1 나눴다? 그러면은 싹 다 약분되면서 결국 10 하나 나오지. 자, 이 불필요한 계산들을 어떻게 바꿔버리자? 아, 얘를 가지고 뭘로 바꿔? 10C의 1. 그렇지. 10C의 1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자, 앞에 있는 이 R이 너무 커. N이 너무 가까워. 그럴 때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놈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0C의 9는 요 두 개 빼면은 1이 되겠지. 그래서 10C의 1로 계산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7C의 6 이런 것도 7C의 5 이런 것 7C의 2로 계산하는 게 훨씬 단순하다라는 얘기죠. 답은 얼마? 21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조합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 중 하나예요. 이건 근데 너희들이 거의 자동으로 공식을 떠올려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10C의 8을 계산해야 돼. 나는 10C의 2로 계산할 거야.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뭔가 공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알았음? 오케이? 그 다음 순열에서 np의 n이 n 팩토리알입니다. np의 제로는 1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조합에서도 분명히 nc의 제로 같은 거를 조금 정리를 해가자. nc의 제로는 얼마일까? 1. 그렇지. 왜? 4개,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방법의 수. 결국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한 가지 방법. 아무것도 안 뽑겠다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NC의 N은 얼마겠죠? 역시 1이에요. 왜? 얘랑 똑같은 거거든.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교재 한번 봐봐. 조합 보면은 조합의 수라고 하면서 거기 28페이지 저 위에 이 02-1번에 괄호 2번 보면 조합의 수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내가 설명했던 거고 동그라미 2번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그 전에 얘기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지.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동그라미 4번 파트 기억나냐 영우? 그거 이름을 내가 뭐라 불렀었는지 기억나? 이한정리.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거기 있는 거 이름은 너희들이 몰라도 돼. 이름은 몰라도 되고 이런 게 나중에 뒤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그때 분명히 그 파스칼 삼각형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식입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뒤에 나온다. 알았지? 그거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그냥 공식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식으로서. 그 뒤에 거는 파스칼 삼각형 말 그대로 도형을 가지고 설명할 거고 지금은 식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고 한 번 더 튀어나올 거야. 그게 조합과 이항정리. 조합과 이항정리, 분할과 이항정리. 거기 들어가서 나올 거야. 알았지? 자, 일단 그 구성식이 뭐냐면 전에 얘를 뭘로 들었었지? 5P의 3이었지. 자, 5C의 3을 한번 생각해보자. 5C의 3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로서의 의미가 뭐겠죠? 5개 중에 3개를 골라보세요. 순서 상관없이 뽑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5C의 3은 분명히 A, B, C, D, E에서 3명을 뽑기만 하면 돼. 그치? 근데 거기서 전학생이 한 명이 더 들어왔어. 내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을 건데 F라는 놈이 하나 더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를 계산해보고 싶다?
6C의 3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자, 6C의 3이 뭐죠? 저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봐 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얘를 그냥 6C의 3을 계산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로 쪼개라고 했어. 어떻게 쪼개라고 했냐면 새로 들어온 F라는 녀석을 마지막에 있는 저 F라는 녀석을 포함을 할 것이냐 F라는 녀석을 포함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기억나? 자, F를 만약에 포함을 해서 3명을 뽑는다 쳐봐. 그러면 새로 들어온 F 말고 원래 있었던 5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주기만 하면 돼? 2명이요. F를 포함할 거니까 2명만 더 뽑아주면 된다, 그렇지? 자, 두 번째. 여기서는 그럼 F를 포함을 안 할 거니까 원래 있었던 5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아야 되겠죠, 그렇지? 아, 6C의 3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고요. 그러면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을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버리면 NCR을 계산을 해볼 거야. 자, N명 중에서 R명을 한번 뽑아보기만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마지막에 있는 그 N번째 녀석을 내가 포함한다고 생각해보자. 포함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N-1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아주면 돼? R-1. R-1명만 뽑아주면 되잖아. 마지막 N명은 무조건 포함을 할 거니까. 걔를 포함을 할 거고 나머지 R-1명을 뽑아서 걔네들 통틀어서 이제 R명 뽑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이번에는 마지막 N번째 녀석을 포함을 안 할래. 그러면 N-1명 중에서 R명을 다 뽑아야 되겠죠. 그렇지? 이게 바로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쪼개주는구나 가 아니라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을 보고 하나로 합쳐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만날 거야. 예를 들어서 10C에 3 더하기 10C에 4를 계산할 때 그냥 11C에 4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게 공식인데 어떻게 외울 것이냐? 두 개의 조합을 더하라고 하죠. 자, 두 개의 조합을 더할 거야. 더할 건데 그 더하고자 하는 조합 두 개가 어떻게 생겼어?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는 1만큼 차이 난다면 앞에 녀석은 1만큼 키워주고요. 뒤에 있는 녀석들은 큰 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칠 때 분명히 두 개의 조합을 더할 거지.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1만큼 차이 나네. 그러면 앞에 거는 1만큼 키우고 뒤에 거는 큰 놈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자, 그럼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시험 문제는 어떤 거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2C에 2 더하기 3C에 뭐 해볼까? 4 더하기 5C에 5 너무 쉽잖아 이거. 4C에 너무 3C에 4가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다시 수를 키워야겠어. 8C에 뭐 해보지? 7C에 0 7C에 0 더하기 8C에 1 더하기 8C에 2 왜 이래 나 오늘? 9C에 2 더하기 10C에 3 더하기 11C에 4 이런 녀석 더하는 거야. 자, 너무 어렵게 갔다. 처음에 8C 제로로 갈게. 자, 요거 더하래. 그러면 요 두 개 더해보세요. 뭐 나오죠? 조합 두 개 더하는 거니까 9C로 시작할 거야. 왜?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게 1만큼 차이 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죠? 9C에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두 개만 더해봐. 역시 조합 두 개 더하는 건데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는 1만큼 차이 나니까 10C에 2가 되겠죠. 그 다음 더할 거야. 얼마? 11C에 3 나오겠네. 두 개 더해봐 얼마? 12C에 4 나오겠네. 이것만 계산해주면 끝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요거 한 번 더 응용한 게 요거야. 요거. 자, 7C에 0부터 시작할 거야.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앞에 게 다르네? 앞에 게 다르네? 그럼 이거는 일일이 계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결국 NC의 제로는 N이 얼마가 됐건 무조건 1이지. 그래서 7C의 제로라고 나와 있지만 그놈은 1이야. 그 1을 8C의 제로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한 번 더 응용시키는 문제. 뭔지 알겠어요? 아무튼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희들이 02-1번에 바로 2번에서 동그라미 4번으로 보고 있는 녀석. 오케이?
오케이? 그 녀석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익혀줘야 돼. 알았지? 방향은 어떻게? 두 개를 합치는 걸로 기억을 해두면 돼. 알았지? 오케이? 이영씨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조합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뒤에 문제 풀자. 알았지? 흐야. 자, 방금 이제 우리 어디까지 했지? 파스칼 삼각형 했지. 자, 여기서 중복조합 단원을 아예 전부 다 설명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문제 풀러가자. 중복조합만 해서는 별거 없거든. 그러면서 뒤에 뭐 함수의 개수라든가 이런 거 정리 마저 해줄게. 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복순열 했을 때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조합이에요. 조합인데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볼래? 노란색 2개 9번 뽑을래? 라는 식으로 한 개만 2번 뭐 뽑아줄 수 있다는 거. 중복이 허용된다는 거. 그게 바로 중복조합의 정의예요. 이제 안 써줘도 되겠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순서 생각 안 하고 중복은 허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복 얘기가 나오면은 너희들한테 이제 복원 추출이라는 단어로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는 중복 순열 때 얘기했었을 거고. 복원 추출이 뭐예요? 뽑은 다음에 다시 복원 시켰다가 그렇지 다시 빼는 거. 맞지? 그게 바로 복원 추출이고 그런 경우가 바로 중복이 허용되는 거지. 뽑았던 건 다시 넣고 또 뽑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중복 조합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기호로서는 n의 h의 r이라고 써.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npr, ncr, npr, nhr까지. 자, 그럼 이 nhr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n 플러스 r-1c의 r로 계산합시다라고 공식으로는 나와 있을 거야. 저 녀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역시 예를 들어줄게. 3h의 5라고 해보자. 자, 서로 다른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는 중복 허용하니까 더 많이 뽑을 수 있다, 그치? 노란 색깔만 5번 뽑을 수 있거든. 그래서 3h의 5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자. 자,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일단 이걸 한 가지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A, B, C라는 3개의 문자가 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시다? 뽑아봅시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제 뭔가 투표하듯이 A, B, C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방을 나눴어. 그때 뽑은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A를 3번 뽑았고요. B를 2번 뽑았어요. 그렇게 5번 뽑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맞지? 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지? A가 2번에 B가 1번에 C가 2번 뽑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얘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자. 쭉 이렇게 나타냈다 쳐봐.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뽑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텐데 요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봐봐. 지금 얘 그리고 얘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봐. 아, 투표한 거는 왜 A로 썼지? 자, 아까 분명히 A 방, B 방 이런 식으로 있었다 치자. 투표함 뭐 그런 게 있었다 치자. 그럼 투표 받은 표를 내가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게. 자, A가 몇 표? 3표, B가 2표. 얘는 A가 2표, B가 1표, C가 2표. 이런 식으로 뽑혔어. 자, 지금 한번 봐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공통점이 뭐죠? 동그라미가 5개가 있고요. 막대기가 2개가 있는 거를 지금 배열하고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4번에 막대기 하나, 동그라미 하나, 막대기 하나다. 그럼 뭐야? A가 4번, B가 1번, C가 안 뽑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분명히 R 5개니까 5표. 맞죠? R만큼 일단 더해주고. 이거 나열하는 방법 자체가 뭐야? 얘가 아우 다리야. 7팩 나누기 5팩 2팩이다, 그치? 얘가 뭐예요? 7C에 5잖아요. 맞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5는 누구랑 똑같은 거? H의 5랑 똑같은 거겠다, 그치?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럼 앞에 있는 이 7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 7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5와 누구를 더했어요? 2를 더한 거다, 그치? 이 5는 이 5표를 얘기하는 거고, 이 2는 뭐죠? 그 더해지는 2는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막대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걸 더해서 7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럼 그 막대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였으니까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막대기가 2개가 필요하죠. 만약에 4종류가 있었다면 막대기는 3개 필요했겠지. n보다 1개 적게 필요한 거잖아. 3-1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NH의 R이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R 플러스 N-1 C의 R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걔를 쭉 풀어써가지고 N 플러스 R-1로 표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4H에 뭐 6이 있었다 쳐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방이 몇 개? 4개가 있어야 되니까 막대기를 3개로 이제 구분을 해주고 표는 총 몇 개가 필요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필요하지. 왜? 6표를 받아야 되거든. 총 6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자고? 이것들을 싹 다 더하는 거니까 6 플러스 3. 그 3은 4 빼기 1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6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뒤에 거 그대로 따라가서. 어떻게 계산된 건데? 잠깐 중간까지 거쳤다가 볼까? 얘를 나열하는 방법. 총 몇 개요? 9개. 나열해봅시다. 근데 걔는 뭐예요? 6팩, 3팩. 6개, 3개는 똑같거든. 그래서 얘가 9C의 6이 되는 거야. 그 9C의 6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중복조합 NHR을 만났어. 어떻게 계산하세요?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바꾸는 방법은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1 빼고 앞에 쓰고 C 콤비네이션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그러면 계산을 해보라고 했어. 얼마를? 10H에 다시 7H에 6을 계산하래.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7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12C에 6 그리고 5H에 1을 계산을 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너무 쉽다. 4로 가자. 얼마로 계산하면 된다? 8기가 84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오케이?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 돌아갔다가 와야 돼요. 이게 중복조합의 끝. 오케이? 중복조합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복순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그냥 NARS음이라고 쓰면 된다, 그치? 근데 중복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설명을 해야지 중복조합 자체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공식도 따로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중복조합의 끝이에요.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함수의 개수 같은 거 그걸 딱 보고 너희들은 이게 중복순열이구나, 중복조합이구나, 순열이구나, 조합이구나를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보고 찾아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조합에 대한 거 이제 뒤에 있는 문제 쭉 풀러 한번 가보자. 뒤로 넘어가세요. 몇 번? 유형 1번으로 가보자. 바로 다음 장일 거야. 30페이지. 자, 30페이지에 179번 가보자. 경찰관이 7명, 소방관이 6명이 있는데 3명을 뽑을 거예요. 그때 뽑고 끝이 아니라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골라보세요. 그럼 뭐야? 3명을 뽑았는데 경찰이 3명 뽑히는 거, 소방관이 3명 뽑히는 거. 근데 경찰 7명은 서로 다 다르다, 그치? 서로 다른 7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3명만 뽑으면 돼. 또는 어떤 거? 소방관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이게 바로 경우의 수잖아요. 맞죠? 따라서 답은 얼마? 요거 7C3 어떻게 계산했지? 765 나누기 3패. 그렇지, 3이. 그리고 플러스 6C3은 654 나누기 321. 6. 약분. 그럼 얼마? 35 더하기 20이니까 답은 55가 되겠네. 뭔지 알겠어? 오케이? 알겠죠? 야! 알겠지? 자, 180번 가보자. 응원단 몇 명? 응원단은 10명 중에서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뽑아보세요. 만약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이라면 10P의 2로 하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부단장이 2명이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단장 1명부터 뽑고 시작하자. 10명 중에서 1명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9명 중에서 그렇지. 순서 상관없이 대표 2명만 뽑으면 되겠지. 그게 바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뽑는 방법의 수를 찾은 거예요. 그럼 답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2니까 약분해주면 360이 되겠네.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죠? 오케이. 앞에 있었던 순열은 분명히 단장, 부반장이고 지금 문제는 뭐야? 대표 2명을 뽑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81번 가보자.
서로 다른 색연필 N자루가 있고 서로 다른 공책 5건이 있어요. 색연필 3개, 공책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200이래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지? NC의 3 곱하기 5C의 2는 200. 이런 식으로 세면 되겠다. 그렇지? 뭐 색연필 N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N개 중에서 3개를 뽑고 그리고 동시에 공책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세요. 5C의 2. 그 2개 곱해서 200 나오면 됩니다. 알았음? 오케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은 6인가? 뭐 한번 해봐. 집에서 숙제로 한번 해봐요.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수열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185번으로 넘어갑니다. 얘는 조금 활용 문제, 실제 너희가 만나는 문제보다는 학교 시험으로 치자면 한 1번, 2번, 3번 또는 서술형 1번 정도의 문제들 어떤 거? 순열과 조합의 계산하는 공식을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 맞지? 아, 계산은 집에 가서 해봐야 되나? 알았지? 이거 맞지? 자, 185번 보자. NP의 R은 360입니다. NC의 R은 15입니다. N과 R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지. NPR과 NCR의 관계. NPR에서 R팩을 나누면 NC의 R이 됩니다. 그러므로 360을 R팩으로 나눠주면 분명히 15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NP의 R은 NC의 R에다가 R팩을 곱한 겁니다. 그러므로 360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 15에다가 R팩을 곱한 거. 그러므로 R팩이 얼마로 나오게 되겠지? 14, 24, 24가 되겠지. 그러므로 R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 라고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R 찾았네. R 찾았으니 뭐 하면 돼? 이제 NCR을 계산을 다시 하던지 15, 그 계산을 하던지 NPR을 계산을 해서 N 값까지 추가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문제 알겠죠? 별거 아니다 그치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86번처럼 또 마찬가지 N-1C 2 그리고 N-3C의 2를 더해서 NC의 2를 만들어 보세요.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과 다르다 그치? 두 조합을 더하기는 하지만 앞에 게 다르잖아. 맞지? 맞지? 뒤에 것도 똑같잖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조합을 계산할 수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얘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n-1 곱하기 n-2 하나 더 줄이고 나누기 2팩 더하기 n-3 곱하기 n-4 하나 더 줄이고 나누기 2팩 그게 뭐죠? n 곱하기 n-1 나누기 2팩 그럼 이거 계산할 때 2팩, 2팩, 2팩 또는 2, 2를 한 방에 다 날리자. 양변에 2를 곱해서 그러면은 다 떼버리고 나면은 답에는 뭐가 되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2가 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4가 0입니다. 뭐야? 27 약분 되네요. 따라서 n은 얼마? 2가 되거나 또는 7이 되는 거지. 맞죠? 여기서 답은 7이겠죠. 왜 2는 안 되지? 앞에 게 더 크면 안 돼요. 그렇죠. 앞에 게 더 크면 안 돼요? 앞에 게 더 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2를 넣어주면 얘가 음수가 되잖아. 또 여기에 2를 넣으면 뒤에 게 더 크면 안 되는 거지.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크면 안 되는 거지. 맞지? 한 개 중에서 두 개가 이렇게 크고. 그렇지. 잘 꼭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쭉 뒤로 넘어가 보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이런 증명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봐요. 아까 분명히 팩분의 팩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될 거야. 알았지? 방금 유형 2번과 거의 똑같은 문제라서 일단은 생략할게. 자, 여기서 이제 실제 너희들이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194번 같은 평범한 문제들. 근데 너희들은 활용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황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자, 194번 봐봐.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을 해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자 축제 공연 무대에 설 회원 5명을 뽑을 거야. 자, 총 12명이 있는데 5명을 뽑는 거야. 그냥 12시에 온 줄 알았는데 뭐가? 혜원이가 민준이가 모두 뽑힌다 그렇지? 이게 뭐요? 아까 내가 뭐 했어?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을 증명하는 과정 자체에서 누구를 포함해서 뽑는다 할 때 어떻게 했지? 포함을 한다면 얘들은 포함을 할 거니까 더 필요한 인원들만 더 뽑으면 돼. 그러면 얘는 지금 12명 중에서 2명은 반드시 포함을 할 거니까 몇 명이 남았지? 10명이 남았고 그리고 5명을 뽑을 건데 2명은 이미 뽑혀 있어. 혜연이와 민준이는.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된다. 그렇지? 이거예요. 그러면 답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2, 1 약분 여기도 약분 답은 120이라고 나오는 거지. 이제 알겠죠? 너무 쉽다 그렇지? 애들 장난이지 뭐. 그쵸? 자 누구 부분집합으로 가보자. 자 197번 한번 풀어보자. 직접 한번 풀어봐요. 시간 잠깐 줄게. 197번 감기인가? 시간을 먹을까? 오케이. 풀었어요. 영우씨 풀고 있어요. 그래. 어? 그래 그랬지? 야 학교에서도 왜 이러냐? 그래 그랬지? 뭐 이러면서 학교에서는 더 하지? 모를걸요. 몰라? 같은 말 낸 적 없어? 네. 항상 겸손하고 이 자식아. 됐어요? 혹시 다 푼 사람들은 다음 문제 198번 하나 더 풀어봐봐. 요거 승규만 바로 풀게할게. 곱하기인데 1 차이 나면 그 좀 뭐가 이상하다. 왜 차이 나지? 더하기 빼기면 그렇다 쳐. 이거 곱하기잖아. 너 쌤뺄셈 있나? 자, 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97번에 바로 1번 한번 봅시다. 일단 197번 문제 자체가 A라고 하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져요. X가 뭔데요? 12 이하의 자연수. 그래서 1부터 12까지 가지고 있다고 내가 표현을 해놨어. 자, 1번 보자. A라는 놈의 부분 집합 중에서 5는 원소로 가질 거고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저 12개 중에서 3개를 가지기만 하면 원소 개수가 3개다 그치? 맞지? 서로 다른 12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5를 원소로 갖는데 그럼 5를 이미 원소로 넣어놨으니 다른 거 2개만 더 뽑아주면 되지. 11개 중에서 2개만 뽑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죠? 11 곱하기 10 나누기 2 답은 55개. 오케이? 그럼 두 번째 2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의 배수는 원소로 갖지 않겠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는데 3의 배수인 12와 9와 6과 3은 원소로 갖지 않겠대요. 그리고 나서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라고 하잖아. 아 여기서 틀렸구나.
공집합 안 쳤지? 아. 원소 개수가 0개짜리도 있잖아. 그치? 원소 개수가 0개인 공집합도 뭐야? 부분집합이죠. 한 개 더하기.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 뭐? 지금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 중에서 몇 개만? 한 개만 뽑아주면 돼. 그 다음 원소 개수 몇 개짜리? 2개짜리는 8C의 2. 원소 개수 3개짜리는 8C의 3. 원소 개수 4개짜리는 8C의 4.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 더해보자 얼마? 9. 맞지? 요거 더해보자 얼마? 28. 얘가 얼마야? 28. 28? 그 다음 얘는 얼마? 56. 얘는 얼마? 70. 어? 70. 70? 70. 이거 이제 다 더하면 답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표정이 이상하구만. 이거 어떻게 풀어도 돼? 저 93. 그렇지. 파스칼 삼각형 구성이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지. 뭐? 이 1을 뭘로 해석을 합시다. 8C의 제로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2개 더하면 9C의 1, 2개 더하면 9C의 못 쓰잖아. 무슨 애? 못 쓰네. 아이, 지워. 수상한 거. 지워. 미안해.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그렇지? 머리 쓰다가 실패했어. 자, 그러면 아까 198번 아까 뭐 잠깐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거 푼 사람 있나? 아, 시간이 없었나? 그래, 풀어봐. 요거 하고 뒤에 거는 좀 빨리빨리 쭉 넘어가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지. 어? 혈내가 뭔지 알고 짝이 뭔지 알지? 한글에서 이 이과라고 또 한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지? 학교에 그 신발 두 개. 모두 10짝? 내가 경우의 수를 할 때마다 내가 나도 이과 출신이잖아. 한글이 이해가 안 돼서 문과애들이 학교에서 문과애들한테 야 이거 뭔 말이냐 물어보거든. 근데 지금 이과만 모여있으면 다 몰라. 다 뭔 말인지 몰라. 그 한 짝 그 짝이네요. 한짝 이거 한쪽 거 이게 한 짝. 그게 한 짝이지. 짝 하면 뭔가 두 개 같잖아요. 그래서 앞에 켤레라고 했잖아. 5켤레의 구두 10짝이라고 하고 있잖아. 나대지 마. 나를 들지 마. 아, 이 송이가 다리를 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막 내려. 20 나오고 있네.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 자, 지금 분명히 어떤 문제냐면 5켤레, 켤레가 양쪽 왼쪽 오른쪽 거 이제 왼쪽 짝 오른쪽 짝을 하나 섞어 포함을 해서 이제 한 켤레를 부른다, 그렇지? 자, 흰 색깔 구두 2개, 노란색 구두 2개, 빨간색 구두 2개, 파란색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초록색 구두 뭐 5켤레가 한 켤레가 진짜 여기서 뭐 하래요? 총 4짝을 선택한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렇지? 맞지? 자, 그때 한 켤레는 짝이 맞으세요. 그럼 4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일단 5개의 켤레 중에서 한 켤레를 맞추자. 5켤레 중에서 한 켤레는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2개를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때 뽑을 때 이거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 한 켤레가 맞았습니다. 이걸 흰 걸로 뽑았다 치자. 그러면 이제 짝이 안 맞는 켤레가 안 맞는 한 짝은 어떻게 뽑지?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주세요? 2개를 일단 뽑아주세요. 근데 각각을 뽑을 때 왼쪽 거 나올래? 오른쪽 거 나올래? 2가지. 두 번째 거 뽑을 때도 왼쪽 거 나올래? 오른쪽 거 나올래? 2가지가 또 있잖아. 이것까지 뽑혀줘야지. 그래서 답은 얼마냐?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약분을 해버리면 답은 얼마죠? 120이 나옵니다. 와. 그 답이 120이고 요거 아마 빼먹어가지고 많이들 틀릴 거야. 요거 맞죠? 맞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 그 상황으로 틀리지 않았겠지. 자, 신발 5켤레가 있어. 여기에서 한 켤레는 짝이 맞게 고르고 다른 것 두 짝은 서로 다른 켤레에서 하나씩 뽑아봐. 그때 왼쪽 거 뽑을까 오른쪽 거 뽑을까 분명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게 여기로 들어가야지. 알았죠? 그 다음에 누구? 적어도가 들어있으면 뭐하라 했어? 여섯 건. 자, 그럼 199번 어떻게 풀까? 12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거야. 12C 4가 되겠지. 근데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래요. 아, 적어도 한 명씩이면 남자가 한 명인 거, 여자가 한 명인 거. 맞아, 다시. 남자가 한 명인 거, 남자가 2명인 거, 남자가 3명인 거 다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해도 돼. 그러니까 남자 1명에 여자 3명 뽑는 방법, 남자 2명에 여자 2명 뽑는 방법, 남자 3명에 여자 1명 뽑는 방법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간단한 게 뭐? 전체의 경우에서 뭘 빼자? only 남자. 그 다음에 only 여자로만 이루어진 거를 빼면 되잖아. 즉 얘는 뭐죠? 12명 중에서 4명을 뽑는 전체 방법 중에서 남자 6명 중에서 4명을 다 뽑아버려서 여자가 없는 경우와 여자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남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바로 이 문제 답이 되겠지. 계산은 자네들이 직접 하시오. 계산할 때 12, 11, 19 나누기 계산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빼기, 저 6C의 4, 6C의 4를 일단 2 곱하기로 하고 두 개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계산을 6, 5 나누기 2로 하면 되겠지. 뭐 한 거야? 6C의 2로 계산한 거야. 뭔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그러면 얘는 495에서 빼기 30, 답은 465, 2번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적어도가 들어가 있으면 여사판을 합시다. 그 말만 일단 잘 기억해놓으면 되고 요런 것들은 쉽지. 여기도 적어도 1명, 여기도 적어도 2개. 뭐야? 다 적어도네. 적어도란 표현이 없지만 적어도를 계속 빼는 경우도 있다. 그치? 순열에서 분명 그런 문제 만났을 거야. 그런 것만 조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203번. 이거는 뭐겠어? 뽑아서 나열. 순열이랑 좀 비슷할 거야. 근데 순열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어떻게 하지?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보세요. 이거는 순열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어른 5명 중 1명을 뽑고 6명 중 2명을 뽑아서 그 뽑을 때 6P의 2가 아니잖아. 2명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른까지 섞어서 나열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일단 어떻게 하자?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주세요. 어린이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섞어서 3명을 나열해 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조합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네, 어린이 네. 2명이라서 2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린이 2명은 서로 다른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205번 한번 풀어봐. 너무 쉽다, 그렇죠? 옛날 때. 근데 진짜 쉽지 않니? 그렇지? 풀었어? 쉽다, 그치? 홀수가 몇 개 있어?
1, 3, 5, 7, 9 5개 있다. 그치? 5개 중에 몇 개를 뽑으세요? 3개를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짝수는 4개 있을 거야. 그 중에 2개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총 5개가 있다. 그치? 그 5개 나열만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5C의 3은 5C의 2로 계산해주면 10이고요. 4C의 2는 6 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5팩은 120이라고 그랬죠? 답은 그래서 7200 나올 거예요. 답은 4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 뒤로 쭉 가보자. 함수 안 나오나? 이제 나올 때 슬슬 됐는데. 7번이랑 8번. 아, 이게 다 표현했어. 그 다음에 중점. 아, 이거 하고 나오구나. 오케이. 자, 직선의 개수로 넘어갑시다. 몇 번? 유형 7번, 209번 한번 보자.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5개가 이렇게만 놓여 있는 경우는 아니고 결국 어떻게 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점이 있다 치자. 그때 그 5개에서 어떻게 하자?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으세요. 직선을 만들려면 여기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또는 중학교 때 했던 1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했어? 점 2개가 주어지면 2점이 주어지면 직선 하나로 결정되지. 결국 직선은 뭐야? 점 2개가 나오면 돼. 그러므로 여기서는 점 2개를 딱 골랐어. 그러면 그 2점을 연결한 직선 하나 고르는 거지. 즉 얘는 5개의 서로 다른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직선의 개수 10개가 나오는 거야. 2번. 오케이?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어떤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211번 가보자. 211번 보면 오른쪽 그림같이 두 평행한 직선 위에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아보도록 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총 몇 개야 점이? 8개지. 그럼 8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은 무조건 직선이 만들어지니? 아니죠. 직선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지. 근데 이 2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과 이 2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과 이 2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은 어때? 똑같은 직선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직선의 개수,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잖아. 분명히 8C의 2로 계산을 해주면 중복된 놈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한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버리자? 저런 녀석들을 다 제외할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뺄 거야. 어떤 거? 3개 중에서 위에 있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경우는 뺄 거야. 근데 그렇다고 직선을 다 빼버리면 되니? 다 빼버리면 안 되고 하나는 남겨둬야 되지. 그래서 기억나나 김영식? 네. 하나는 제외해서 빼주세요. 왜? 하나는 남길 거니까. 그리고 또 누구? 또 누구? 밑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은 것도 일단 제외해야 되지. 근데 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남겨줘야 돼. 한 번은 세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8 곱하기 7 나누기 2 4, 7, 28일 거고 빼기 얘는 3 빼기 1이니까 2다 그렇지? 빼기 2 얘는 어떻게 되지? 9가 되겠네? 빼기 9 그러면 계산해주면 답은 얼마 나오죠? 17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아, 결국에는 위에 있는 점 3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밑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면 직선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5예요. 근데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도 2개가 있으니 2개를 더하자. 그래서 답은 17 나오기도 하고요. 맞죠? 근데 요 풀이를 잘 기억해놔.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 풀이 잘 기억해놔. 앞으로 이런 풀이 자주 보게 될 거고 한 번은 남겨야 돼. 자, 어떤 문제? 요런 거 212번 점이 몇 개야? 총 10개가 있네요. 그쵸? 10개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직선이 만들어지긴 하지. 근데 역시 이번에도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일직선상에 있는 점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저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직선을 만든 경우는 분명히 중복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제외할 거야. 근데 한 번은 남기라고 했어. 맞죠? 자, 그런 게 총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잖아. 그 5개가 전부 다 똑같지. 맞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다? 저거 계산해주면은 45에서 뺄게요. 얼마를? 5 곱하기 5를. 그래서 답은 20이라고 나옵니다. 알겠음?
오케이? 그래서 요 풀이 잘 기억해두라고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저렇게 풀 수가 없어. 처음 문제 그렇게 간단하게 푼 것처럼 풀 수가 없어가지고 요 풀이 잘 기억해두라고 한 거고. 자, 방금 문제는 분명히 직선을 뺐어. 왜? 중복되다 보니까 뺀 거야. 세 개는 세워줘야 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한 번은 남기고 뺀 거야. 근데 어떤 문제? 대각선의 개수 말고 요거부터 가자. 다각형의 개수. 217번 봐봐. 217번 문제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뭐 점이 몇 개 놓여있대. 총 9개가 놓여있대. 자, 그 9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으시오. 자, 또는 문제에서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한다. 지금은 3개의 점을 연결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삼각형,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라고 할 때도 3점을 연결하면 삼각형 무조건 만들어진다, 그치? 그래서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삼각형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지. 어떤 거? 요거. 이 점 4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선택한 경우는 빼야지. 자, 앞에 문제는 중복돼서 뺐다 하면 이번에는 왜 빼? 삼각형을 아예 못 만들거든. 하나 남길 필요가 있니? 없어. 그냥 다 빼야 돼. 오케이? 그게 앞에 문제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가 있었지? 요거까지 추가해서. 오케이? 앞에 문제와 지금 문제의 차이 알겠어요? 앞에 문제는 왜 1 남겼지? 한 번 세워줘야 돼. 직선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져. 근데 중복돼서 뺀 거고 이번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뺀 거죠. 뭔지 알겠죠? 오케이? 이거 알겠어? 네. 요런 거. 뭐? 꼬다리 있는. 꼬다리 있는 것도 결국 세 점 선택한 거잖아. 근데 저건 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4C의 3은 이런 데서 3개를 다 뽑는 거 그런 거 얘기야. 이거는 지금 세워져 있어. 여기 있어. 9C 3이 있어. 안 빠졌고. 알았지? 알았죠? 야. 네.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그래. 요런 것들은 이제 다각형은 쉬울 거야. 분명히 앞에 있는 직선 유형 7번이랑 유형 9번 문제의 차이점 잘 기억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요건데 지금 이거는 쉽지. 자, 214번 한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찾으세요. 대각선도 결국에는 직선이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점들이 총 몇 개야? 팔각형이니까 8개 있겠다, 그렇지?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일직선상에 있는 녀석들은 없어. 맞지?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시다? 대각선이라 했으니 이런 거 선택하면 돼야 돼. 안 되지. 그래서 변 8개를 빼주세요. 그래서 답은 28에서 8을 빼니까 답은 20 나오는데 요런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 그치?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요거 216번을 한번 직접 풀어봐. 216 12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의 그냥 개수가 아니라 뭐? 최대 개수래. 더군다나 대각선의 개수가 아니라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뭘 말하는 걸까? (216번) 요거 학교 시험 잘 모르겠고 모의고사에 자주 나거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알아둬야 돼. 학교 시험에서도 아마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는 쌤들이 이거 넣는 것 같아. 몇 번 보기는 봤어. 교과서에도 수록돼.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답하세요. 틀린 거 같아. 이렇게 많다고? 너무 많은데. (400 몇십이지) 답이 아마 495로 나올 거예요. 장난 아니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그냥 뭐 해볼까? 육각형 얘기해볼까? 정육각형을 생각을 해봐. 자,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만나서 교점 하나 만들어지지. 근데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이 어때? 만나버리지. 그러면 교점의 분명히 대각선의 교점이 두 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겹쳤잖아. 그럼 교점이 최대 개수가 되려면 이렇게 안 겹치세요.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틀어 가지고 요 아까 어떻게 선택했냐? 이렇게 선택을 했고 요거 교점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요 교점이랑 이제 비틀어지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대각선을 선택할 때마다 교점이 어떻게 해야 하면 돼? 생기면 돼. 근데 문제는 어떤 거? 그러면 대각선이 총 몇 개야? 뭐 6C에 2 빼기 6개 있겠다, 그렇지? 얘는 맞지? 그러면은 그럼 대각선을 두 개 선택하기만 하면 교점이 만들어지는 군? 그거는 아니지. 왜? 대각선 이거랑 이거를 선택하면 절대 교점은 안 생겨. 맞죠?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아예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 어떻게? 여기에서 대각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점을 선택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만약에 점을 선택을 해서 대각선이 교점이 생기도록 만들어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 있니?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6개의 점 중에서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때 교점이 하나 발생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로 돌아가봐. 얘는 분명 어떻게 하면 되겠다? 12개의 총 점이 있겠지. 12각형이니까 그 중에서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교점을 하나 만들어질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4, 3, 2, 1 요렇게 약분하고 요렇게 약분해주면 그렇지? 약분해주면 499가 나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해야 되지? 문제 자체가 유형이 다른 것 같지 않니?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 요 풀이 일단 잘 기억해놓고 학교 교과서에 보면 수록되어 있어요. 이 문제. 그래가지고 학교 시험에도 꽤 나와. 근데 조금 내용 자체가 이거보다는 너희들한테 앞에 거를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게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근데 가끔씩 등장을 하더라.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되고 싶은 선생님들은. 알았지? 그래서 이 풀이 잘 기억해놔요. 자주 못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한 번 풀 때 잘 기억해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또 넘어가 볼 거냐면 쭉 넘어갑시다. 평행사변형. 자, 김영우 씨, 배웠던 김영우 씨, 이거 어떻게 풀면 되죠? 앞에 풀었던 다각형과 이 문제의 차이는 뭘까요? 아까 삼각형 고른 거. 그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는? 자, 설명하자. 자, 앞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자, 이 점 10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그냥 삼각형을 찾으래. 맞지? 그럼 삼각형을 찾으려면 점을 3개 연결하면은 되거든요.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찾으라고 해.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평행사변형을 고르라고 하지.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해.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 이 직선 2개가 필요하고 이 직선 2개가 필요한 거야. 자,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은 평행사변형 요거 하나 만들어지지.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평행한 직선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로 방향으로 평행한 직선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그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동시에 골라버리면 우리는 평행사변형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 곱하기 6 해가지고 답은 60개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중복되는 게 더 이상 없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약에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골랐다 치고 4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골랐다 치면 어떤 평행사변형? 요런 평행사변형 하나 고르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더 해보세요. 정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은 뭐 하면 돼?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돼. 근데 정사각형은 일일이 세워주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쭉 넘어가 봅시다. 어머! 시간이 오바네? 아, 이 중복조합 함수의 개수 오늘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보자. 여기는 C단계잖아. 그치? 유형이 몇 개 없네. 중복조합은 너희들이 오늘 뭐 내가 설명을 다 못 해줬는데 일단은 그 문제를 어디 239페이지지? 240페이지인가? 어디까지가 그거야? B단계야? 238. 아, 8번. 238번까지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함수의 개수를 정리하면서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게 몇 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뭐 방정식, 부등식의 회의 개수 같은 거 여기서 중에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한번 먼저 풀어봐봐요. 다음 시간에 유형 12번과 13번은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오늘 문제를 너무 많이 썼다. 아이씨.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에 조합 마저 설명하고 분할과 이항식을 할 건데 거기가 좀 난이도 높을 거야. 다음 주 늦지 않고 꼭 와요. 빨리 와요. 알았죠? 설명이 좀 힘드실 것 같아. 아무튼 다음 시간에 봅시다.